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 제자는 박승준 경희대 양리학 교실 교수님이시고 글 여러 번 쓰셨네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또 시상하부, 또 신경세포 식욕 조절 호르몬 인자, 비만의 사회학, 이런 책들을 쓰셨네요. 연구하신 양리학 교수님의 호르몬 이야기를 쭉 요약해서 낭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들어가는 말. 호르몬은 자극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호마오에서 온 말로 내분비 기관 등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을 말한다. 호르몬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기관을 자극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어떤 학생이 30대 미혼 여성 B는 매달 그 달이면 딴 사람이 된다. 월경하는 여성의 75% 정도가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하고 월경을 시작하기 4에서 10일 전부터 겪는다고 하는 다양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증상들인 월경 전 증후군 때문이다. 그녀는 월경 일주일 전부터 짜증이 많아진다. 별 얘기도 아닌데 흥분도 잘하고 참을성도 없어짐을 느낀다. 허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부는 것 같기도 하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여드름이 올라오고 단 것은 왜 그리 당기는지 입에 초콜릿을 달고 지낸다. 로버트 러스티크의 단맛의 저주에는 시에나라는 아기가 이야기 나오는데 출생 체중이 4.5kg에 달해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시에나는 출생 후에 줄곧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며 끊임없이 먹으려 했다. 아기들은 보통 하루에 1리터의 분유를 먹는데 시에나는 2배를 먹었고 엄마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다. 시에나는 이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첫 돌이 막 지났을 때의 체중은 무려 20kg이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상사에게 엄청나게 끼어진 어느 회사원. 동료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점심때 피자집에서 기름진 피자 한 판과 콜라를 사주었다. 피자를 먹고 난 후에 사무실로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카페에 들려서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를 시켜놓고 상사의 흉을 보면서 한참 수다를 떨었다. 오전보다 한층 기분이 좋아진 그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언제 혼나냐는 듯이 멀쩡하게 오후 근무를 할 수 있었다. 단맛을 먹고 단맛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 말이네요. 소변을 하루에 3리터씩 보고 물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어떤 환자가 있다.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느라고 깊이 잘 수도 없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 소변색은 지나치게 투명해졌다. 탈수 증상이 생겨서 입이 잘 마르고 쉽게 피곤해지며 심할 경우에 고나트륨 혈증, 근육 경련에 의식 소실까지도 오기도 한다. 이런 예들에서 보이는 행동과 증상은 모두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우리의 행동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호르몬이다.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호르몬이므로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렙틴의 발견자 제프리 프리드먼의 말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며 살고 싶다는 헛된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역시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내부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솔방울샘, 갑상샘, 부갑상샘, 췌장, 부신, 난소, 고환 등이 있다. 간, 신장, 위, 소장, 태반 등은 호르몬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60여 종이 넘는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 나오는 서문의 글이다. 여성과 남성의 비교, 솔방울샘, 갑상샘, 쭉 차례를 보니까 사랑과 행복, 우리가 살찌는 이유,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인슐린, 당뇨병, 뼈 건강, 갑상샘 호르몬, 성 호르몬, 또 뭐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 호르몬 다스리기 등등으로 앞에서 읽었던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하는 그 책의 어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우리 한국 교수님이 양리학 교수님이 쓰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야기, 사랑과 행복.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호르몬의 변화로 살펴본 사랑의 단계. 과테말라의 깊은 정글에 있는 티갈 유적지에 가면은 찬란한 거대 아메리카 문명인 마야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카윌이 묻힌 신전이 있다. 생전에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 그는 자신의 신전을 마주하는 곳에 왕비를 위한 신전을 지었다. 매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천둥과 추분이 되면은 왕의 신전 뒤로 떠오르는 해는 그의 그림자로 왕비의 신전을 완전히 뒤덮는다. 오후가 되면은 해는 왕비의 신전 뒤로 지고 그녀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왕의 신전을 가린다. 13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두 여인은 서로 어루만지며 입맞춤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해봤다. 예나 지금이나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소리를 높여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춤을 추고 사랑에 관한 시와 소설을 만들어낸다. 항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랑을 얻지 못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목숨을 끊기도 한다. 사랑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평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아닐까? 첫눈에 반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그 앞에 서면 말을 더듬고 손에는 땀이 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사랑의 환희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사랑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다. 누구라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는 슬픔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장폴 리히터가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라고 노래해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이다지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상대에게 끌려서 열렬하게 좋아하거나 애착하는 느끼는 감정 상태로 정의한다. 사랑한다는 것이란 곧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웃음이 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위키백과에서는 설명한다.
사랑에 관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으로 눈이 뜨이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음, 감정이라는 단어이다. 베일리는 사랑은 마음의 즐거운 특권이며 사랑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이유라고 표현했는데 정말로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일까? 사랑의 본질에 관한 탐구는 주로 철학과 종교의 영역이었으나 20세기 들어서 심리학과 신경과학 등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인 접근이 시작되기도 했다. 정재성의 과학 콘서트 저자 정재성은 사랑은 위대하지만 특별하지는 않다라고 표현한다. 과학자들이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얻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가슴을 절절하게 저미던 사랑에도 보편적인 생물학적인 원리와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보기에 사랑은 감정의 한 종류가 아니라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동물적인 욕구의 일종인 것이다. 사랑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한 미국 뉴저지 주립 러커스 대학교 헬렌 피셔는 사랑을 갈망, 홀림, 애착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각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겹치는 부분도 있다. 각 단계에서는 특정 호르몬의 변화가 관찰된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끄는 갈망 단계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량 증가와 관련이 있고 사람들이 연애 관계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는 홀림 단계에서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 애착 단계에서는 옥시토진과 바소프레신의 작용을 통해 오랫동안 연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첫 단계인 갈망은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움직인다. 이에 대한 진화적인 근거는 모든 생물종이 공유하는 목표인 번식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유기체는 생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여 종의 영속하에 이바지한다. 여기에는 뇌의 시상하부가 큰 역할을 하며 고환과 난소에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자극한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졌지만 둘 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역할을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성욕을 증가시킨다. 에스트로겐은 효과가 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일부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가장 높은 배란기에 더 많은 성적인 동기가 부여된다고 한다. 두 번째 관문인 홀림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기로 자극과 흥분을 유도하는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난다. 헬렌 피셔는 혈류와 관련된 변화를 감지하여 뇌 활동을 측정하는 장치인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기 안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들여보낸 뒤에 그들의 뇌를 관찰했다. 커플들에게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들의 뇌에서 가장 활성화된 복척 피계부와 측자 핵이었다. 이 신경회로는 열망, 동기, 집중, 갈망과 연관된 보상 경로 혹은 쾌락 경로라고 불리는 곳으로 도파민을 생성한다. 코케인 등 마약을 투여한 때도 이것의 활동성이 증가한다. 큐피드의 화살에 비유되는 도파민은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분비된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듯이 상대방이 한없이 멋져 보이고 같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황홀경에 빠진다.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져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온종일 머릿속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헨리 루이스 맨케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지각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 평범한 청년을 그리스 신으로 또 보통 여자를 여신으로 오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한 이 시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도 증가한다.
노르에 피내버리는 투쟁 혹은 또 비반응과 관련한 호르몬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의 조합은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심지어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한다. 아울러 불면증과 식욕 저하를 초래하는데 사랑에 빠졌을 때 잠들기 어렵고 입맛도 떨어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 홀림 단계와 관련된 마지막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사회적인 행동, 기분, 기억, 식욕, 소화, 또 성욕의 조절을 돕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로 이 단계에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불안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강박장애 환자의 경우에 세로토닌 수치가 극히 낮다. 한창 사랑에 빠진 이들이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현상도 세로토닌의 감소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인 애착은 장기적인 사랑의 유지 관련이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와 존중, 배려를 바탕으로 더욱 돈독해진다. 유대 관계가 더 발전해서 갈망과 홀림 단계의 낭만적인 관계는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단계로 나아간다. 애착 단계에 관여하는 두 가지 주요 호르몬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다. 포옹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은 유대감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성관계 중에서 상당량이 분비되며 애정이 담긴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한다.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을 유도하여 출산을 돕고 모유 수주 중에도 분비되어서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도록 한다. 애착 단계에 관여하는 두 번째 호르몬은 성관계 후에 바로 다량으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이다. 바소프레신도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시생하부에서 만들어져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바소프레신은 사람 사이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한 사람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소프레신은 남성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자신의 파트너에게 헌신하도록 돕는다. 바람둥이 수컷 둘째에게 바소프레신을 투여하자 한 암컷 하고만 짝짓기를 하고 자신의 영토를 정실히 지켰다는 미국 에머리 대학교 레지 영 교수의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바소프레신 수치가 낮은 남자는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두 사람 간의 결속력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사랑하도록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마치 유령과 같다. 모두 그것에 관해 말은 해도 본 사람은 없다라는 라로 슈프코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사랑의 본질을 모른다. 사랑의 단계마다 변하는 호르몬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 사랑은 영혼의 교감이고 그로 인해서 호르몬이 결과적으로 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돌처럼 한 번 놓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또 새로 구워져야 한다. 어실러 르긴의 말이다.